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의 신작 하얼빈을 시사회를 일주일 먼저 관람하고 왔습니다. 한류 스타 현빈이 안중근 의사를 연기했다는 점과 똑같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이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을 보고 느낀 실망감 때문에 본작을 매우 기다려왔는데 과연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온 후기 풀어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대한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 우두머리.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을 시필한 김훈 작가의 소설 하얼빈을 원작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뤘을 뿐 해당 소설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 중 가장 많은 제작비인 300억 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750만 관객으로 알려졌었지만 북미를 비롯한 해외 판매 덕분에 680만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개봉한 영화들 중 베테랑2를 제외하면 500만 관객을 넘길 만큼 흥행한 영화가 한 편도 없기 때문에 과연 하얼빈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 한 명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인지 현재 무파사 라이언킹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흥행 여부에 대한 생각은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석국으로 전락하게 한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3년 뒤인 1908년 대한이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모리 다스오 소사를 비롯한 일본군 몇 명을 포로로 잡지만 즉결 처형을 원하는 동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만국 공법에 따라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안중근의 선택 때문에 독립군들 사이에서 내부 균열이 일어나 함께하던 동지 이창섭을 비롯한 몇 명은 뜻을 달리하기로 하고 설상가상으로 풀어졌던 일본군들이 독립군들의 위치를 알려 동지들의 일본군의 포격으로 사망하자 안중근은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지만 동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로 결심합니다. 1909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인 안중근과 우덕순, 김상현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이토가 러시아 재무장관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에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자 일본군의 추적을 피해 이토를 처단할 거사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생각 이상으로 절제되어 있는 영화의 분위기에 놀랐고 2년 전에 개봉한 영웅처럼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한다거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장면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전체적으로 담백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을 다뤘음에도 단순하게 일본을 악마화하고 독립군들은 무조건 용맹한 영웅들로 그리는 진부한 스토리가 아닌 동지들이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안중근을 질책하는 장면과 늦게 합류한 동지를 일본군에 투항한 밀정으로 의심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영화 속 독립군들은 그동안 봐왔던 영웅의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로 묘사한 것이 신선했습니다. 영웅에서 배우 정상화가 연기한 안중근 의사는 흔히 알고 있는 위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면 현빈이 연기한 안중근 의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기 전까진 무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안중근 의사가 얼어붙은 땅 위를 걸어가는 모습의 오프닝 씬으로 시작하면서도 매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영웅이 2015년작 암살이라면 하얼빈은 2016년작 밀정과 같은 느낌이고 첩보물이나 느와르 영화 같은 느낌이 있다는 점도 밀정과 비슷합니다. 초반부에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 장면은 두 진영이 뒤엉켜 매우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을 담당하는 홍경표 촬영감독이 참여했기 때문인지 태극기 휘날리며의 주밀령 고지 전투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절제되어 있고 무미건조함에도 러닝타임 1시간 54분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지나갈 정도로 지루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임팩트 넘치는 장면들을 기대하고 보는 관객들은 이런 분위기에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또한 들어서 흥행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사회가 진행된 상영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느낀 치명적인 단점은 실내가 배경인 장면들에서 조명이 어둡고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어두운 색의 옷과 모자를 눌러쓰고 수염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었고 분명히 한국말로 대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일본어가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대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얼빈은 생각한 것보다 임팩트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무미건조하고 절제된 분위기가 다른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들과 차별화되기도 해서 오히려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인물과 사건을 다룬 영웅과 비교했을 때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한다거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장면이 없고 쓸데없는 개그씬과 진지한 장면들을 교차하며 갈팡질팡하는 영웅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일관적이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만 우민호 감독의 전작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보다 많이 부족한 느낌인데 두 영화 모두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만큼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호불호가 꽤 많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얼빈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